전 세계를 촬영하던 PD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촬영차 건너간 타슈켄트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인구의 겨우 2.2%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이 도시 핵심 권력층의 73%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기이한 건 이들 대부분이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87년 전 죽음의 화물열차에 실려 시베리아에 버려진 17만 명의 후손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2%의 소수민족이 어떻게 한 도시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도시의 비밀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PD 엘레나입니다. 15년간 50여 개 도시를 취재하며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왔지만 타슈켄트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촬영을 위해 타슈켄트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어였어요. 처음엔 한국 관광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이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아니요, 고려인들이요. 고려인?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시내로 들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보였거든요. 고려식당, 서울마트, 부산이발소. 여기가 정말 우즈베키스탄이 맞나?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안내 방식이 서울 지하철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줄 서는 문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서는 모습까지.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순간이었어요. 다음 역은 아리랑역입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온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지하철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바로 고려인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이 17만 명의 한국인을 화물열차에 실어 이 척박한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더 궁금해진 저는 타슈켄트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현황을 알아보려고요. 메뉴를 클릭하다가 시정부 조직도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나 해서 클릭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부시장 박이반나, IT 개발센터장 최빅토르, 문화부 차관 김세르게이, 시청 간부 15명 중 11명이 한국 성씨였습니다. 인구 2.2%가 권력의 73%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우연일까? 다른 기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시내 최대 병원 홈페이지, 주요 기업 임원진, 심지어 국회의원 명단까지.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디를 봐도 김 씨, 박 씨, 최 씨가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87년 전 절망의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도시의 지배층이 되었을까?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려인문화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검색에서 발견한 곳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이 미스터리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해서요. 협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의사, 교수, 기업가, 정치인. 모두 고려인들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뒤돌아보니 6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참 인자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PD인데요. 고려인들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빅토르입니다. 이곳 회장이고요. 박빅토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아,
어제 국회의원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혹시 국회의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려인으로는 최초로 선출된 하원 의원이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핵심 인물을 바로 만난 거였거든요.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은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요? 박빅토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 뭔가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고려인이 무슨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고요.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선거 결과였어요. 박빅토르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준 건 선거 결과표였어요. 15만 명의 유권자 중 고려인은 겨우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56%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선거 운동 기간에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린 겁니다. 박빅토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 하수도 문제가 있었어요.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었죠. 저는 제 건설회사 직원들을 보내서 일주일 만에 완전히 고쳤어요. 무료로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나요? 네. 학교 화장실 보수,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선거 기간 중에 20여 개 프로젝트를 완료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박빅토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야 인정받는다고요. 그 순간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고려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한 건가요? 그렇죠. 병원장인 김알렉산드르도 시청의 최빅토르 부시장도 모두 같은 방식이에요. 완벽하게 해서 인정받는 거죠. 완벽하게? 네.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한번 실패하면 역시 고려인은 안 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박빅토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7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2배 더 잘해야 했어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87년간 이어져 내려온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빅토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날 박빅토르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박빅토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내 최대 쇼핑몰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해요. 급하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공사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집안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하가스관이 손상되었다는 거였어요. 24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인근 아파트 3,000세대가 대피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인 최빅토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제 박빅토르가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 당국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전문 업체들이 모두 투입되어 있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한 고위 공무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고려인들이 무리해서 공사하다가 사고 낸 거 아니야? 이제 책임져. 순간 현장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87년 전부터 이어진 편견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든 거죠. 그런데 오후 3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대형 굴삭기들이 현장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 2대 순식간에 15대가 넘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최 소장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경쟁사 사장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 형님, 우리가 왔어요. 뉴스 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모두 고려인 건설업체들이었습니다. 경쟁사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죠. 최 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밤 작전명 0523 시작합니다. 마치 군대의 작전 같은 체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A팀은 가스관 임시 차단, B팀은 집안 보강, C팀은 배수 작업.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이 분배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박빅토르에게 물어보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어느 회사든 위기가 생기면 1시간 내에 전체가 알게 되죠. 정말 놀라웠어요. 경쟁사들이 서로 도우러 오다니요. 밤 9시가 되자 더욱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고려인 아주머니들이 335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 밤새 일하는데 굶으면 안 되잖아요. 손에는 김치찌개, 된장국, 밥이 가득 담긴 보온통들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작전 부대원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농담을 했죠. 새벽 2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시 당국 관리들이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서 작업 중단을 요구한 거예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빅토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관리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스관을 막는데 성공한 거예요. 큰 위기를 넘기는 순간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놀라워하는 공무원에게 최 소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팀워크로 승부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시베리아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진짜 힘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연대 정신이었습니다. 넷째 날 박빅토르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타슈켄트에서 차로 40분 거리 치르치크강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병화 마을. 이 마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박빅토르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1905년생 김병화. 87년 전 이곳에 온 고려인 1세대였죠. 그런데 그 밑에 새겨진 글귀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조국을 찾았다. 박물관 관장인 김세르게이가 설명해줬습니다. 김병화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이곳에 왔어요. 그때 이곳은 갈대밭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황량한 벌판, 옥막 같은 집들, 그리고 절망에 찬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김병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장이 다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5년 후 같은 장소의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돈된 농장, 체계적인 관계시설, 그리고 풍성한 벼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죠? 김병화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관장이 유리관 속에 보관된 낡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김병화가 직접 쓴 농장 운영 수칙이에요. 수첩을 들여다보니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한다. 2. 모든 일은 계획을 세워서 한다. 3. 실수는 즉시 수정한다. 4.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0. 우리는 2배 더 잘해야 살아남는다. 이 수칙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물론이죠. 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김병화는 35년간 이 농장을 이끌며 소련 전체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농장으로 만들었어요. 고려인 중 유일하게 2차례나 노동 영웅 훈장을 받았죠.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병화 선생님 밑에서 일했어요. 김병화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해야 한국 사람들 욕 안 먹는다고요.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 손자가 타슈켄트에서 의사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해요. 환자 하나라도 잘못되면 고려인 전체가 욕먹는다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87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을 떠나기 전 김병화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겨져 있었어요. 조선 사람 김병화 1905년 태어나 1974년 하늘로 돌아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빅토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들려줬습니다. 지금 타슈켄트에 있는 고려인 성공자들의 90%가 이 마을 출신이거나 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김병화 선생님의 정신이 DNA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제가 목격한 고려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87년 전 한 사람이 절망의 땅에 심어놓은 정신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다섯째 날 박빅토르가 저를 타슈켄트 최대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보실 거예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우즈베키스탄 병원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접수부터 진료실까지 모든 곳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알렉산드르 병원장님 계신가요? 접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신데. 아, 끝나셨네요. 복도 끝에서 수술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나타났어요. 김알렉산드르 병원장이었습니다. 김 병원장이 저를 병원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간호사들의 움직임부터 의료진의 협력까지 마치 한국의 대학병원 같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5년 전부터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김 병원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환자 한 명당 팀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하나가 되어 환자를 책임지는 거죠. 간호사실에서 만난 박나탈리아, 수간호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환자 안전 점검을 해요. 혈압부터 투약까지 모든 과정을 3번씩 확인하죠.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박수간호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실수하면 고려인 병원은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야 해요. 김 병원장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직원들 의식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 제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김 병원장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1937년 이곳에 오셨을 때 의사였어요. 하지만 의료 장비도 약품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까지 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신 거군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김 병원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고려인 병원장, 과도한 완벽주의로 직원들 불만. 많은 직원들이 제게 반발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전 설득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김 병원장은 1년 후에 다른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타슈켄트 의료센터 의료사고율 90% 감소, 환자 만족도 전국 1위.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서부터 고려인이라는 게 힘들었어요. 왜요?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80점이면 되는데 저는 95점이 되어야 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김 병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해요.
그 압박감이 저를 최고로 만들었다는 걸요. 고려인들이 만든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었어요. 87년간 축적된 완벽주의 정신이 한 나라의 의료 수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박빅토르가 저를 타슈켄트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30층짜리 IT 센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가니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백 개의 화면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여기가 타슈켄트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예요. 안내해준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펼쳐진 모습이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똑같았거든요.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든 건가요? 최빅토르 센터장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최빅토르. 어제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분이 IT 전문가이기도 해요. 잠시 후 최빅토르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건설 현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어제는 현장에서 오늘은 여기서 뵀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웃었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해요. 낮에는 IT 전문가, 밤에는 건설업자죠. 두 일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가족 사업이거든요.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하시고 저는 IT를 담당해요. 최빅토르가 저를 시스템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두뇌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통신호, CCTV, 상하수도, 전력, 심지어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모델은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요? 최빅토르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서울이요. 5년간 서울시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부터 기술 매뉴얼까지 다 분석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현한 거였거든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타슈켄트의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 99.8%이며 교통신호는 AI가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정체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스마트 센서가 달려 있어서 가득 차기 전에 미리 수거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최빅토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서울보다 나은 도시 만들기. 저녁에 최빅토르의 사무실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그런 첨단 시스템이 필요하냐고 했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여줬죠. 최빅토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5년간의 데이터였어요. 스마트시티 도입 후 교통사고 70% 감소, 범죄율 60% 감소, 시민 만족도 85% 향상.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최빅토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87년 전 조국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조국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은 거죠. 일곱째 날, 저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박세르게이 문화부 장관. 고려인으로는 최고위직 중 하나였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 문화행사 개막식, 그리고 한국 태극기가 걸린 사진들도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세르게이입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소탈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싫었어요. 어려서부터 넌 한국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거든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는데 왜 자꾸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박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20대까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거부했어요. 한국어도 배우지 않았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5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박 장관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전국 박물관 현대화 사업이었죠. 어려웠나요?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직원들은 의욕이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죠. 박 장관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때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1937년에 쓰신 일기예요. 한 페이지를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37년 10월 15일.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2배 더 잘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매일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더군요. 박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싫어했던 한국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방식을 썼어요. 완벽하게 하기로 한 거죠. 박 장관이 컴퓨터를 켜서 보여줬습니다. 박물관 개선 전후 사진들이었어요. 와, 완전히 다르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낡고 지저분했던 박물관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3년 후 유네스코로부터 혁신적 문화공간으로 인정받았어요.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초였죠. 그때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더군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느냐고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건 한국 방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박 장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한국 방식을 다른 부처에도 전파하라고 지시하시더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안건은 고려인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거예요. 이제야 내 할아버지를 이해해요. 한국은 장소가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박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인터뷰가 끝날 무렵 갑자기 박 장관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1950년대 소련 정부 공식 문서였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키릴 문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소련 정부가 고려인들을 분석한 기밀 문서예요. 아버지가 숨겨두셨던 거죠. 박 장관이 문서를 번역해서 읽어줬습니다. 고려인들의 근면성과 조직력이 과도하게 높아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음. 이들의 영향력 확산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음.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87년 전 소련이 우리를 위험하다고 본 바로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끄는 이유가 되었어요. 박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마지막 줄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87년 전 소련이 위험이라고 본 그 정신이 87년 후 우즈베키스탄의 희망이 된 거였죠. 출장의 마지막 날 저는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박빅토르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거든요.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정상에는 소박한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고려인 강제이주 87주년 기념비. 기념비 앞에는 80여 명의 고려인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매년 10월 27일 87년 전 시베리아행 기차가 출발한 날을 기리는 추모식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먼저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는 1937년 그 기차를 탔던 김옥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화물칸에 올랐죠.
그때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 증손자는 의사가 되었고 증손녀는 교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박빅토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어요. 지난달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매년 20명의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87년 만에 조국의 관심을 받는다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거든요. 행사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러시아어 가사였지만 그 멜로디는 분명히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87년 전 우리를 실어 나른 그 기차는 절망의 기차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당당한 고려인으로 살아갑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빅토르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10년 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젊은 고려인들이 우리도 조국과 연결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온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박빅토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87년 전 절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냈는지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정신은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걸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87년 전 이곳에 온 17만 명의 고려인들. 그들이 심어놓은 정신의 씨앗이 이제 한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조국은 땅이 아니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걸요. 고려인들은 87년 동안 몸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과 함께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마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